안녕하세요. 일통왕사입니다. 10월 15일 이제 국내 야구 플레이오프 한 경기 그리고 이제 15일 경기였던 이제 아메리칸 리그하고 내셔널 리그 이렇게 두 경기 리뷰 두 경기 해드리고 그다음 16일에 있는 이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한 경기 프리뷰까지 총 4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첫 경기 같은 경우 이제 삼성 라이온즈하고 LG 트윈스 경기인데 일단 어제 우천 취소가 됐다는 점, 그러면서 이제 경기 하루가 미뤄졌는데 누가 더 이득이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LG 같은 경우에는 선발을 엔스에서 손주영으로 교체를 했고,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원태인이 그대로 등판하는 상황에서 우천 취소로 이득을 본 팀은 당연히 이제 준 플레이오프를 5차전까지 치르고 온 LG가 이득을 본 상황이고, 선발 로테이션까지 조정을 했다는 점에서 LG 입장에서는 매우 큰 어드밴티지를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지금 우천 취소로 얻은 유일한 베네핏은 이제 현재 이제 코너가 없는 선발진이기 때문에 3선발 로테이션으로 지금 삼성이 예고를 한 상황에서 레이에스가 그러면은 4차전에 등판을 했을 때 3일 휴식하고 등판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구위에 대한 의문, 구속에 대한 의문, 체력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천 취소로 하루가 미뤄지면서 4일 휴식 후 등판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만 이제 삼성이 조금 얻는 베네핏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천 취소로 이득을 본 거는 확실히 LG 트윈스가 이득을 본 거고, 장기적으로 봐도 뭐 삼성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건 이제 4차전까지 갔을 때로만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거지만, 솔직히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LG가 확실히 이득을 봤다, 우천 취소로 인해서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경기 조금 리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태인이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28경기 15승 6패 방어율 3.66을 기록 중입니다. 어제 말했듯이 홈에서의 방어율 3.42, 뭐 파크 팩터가 굉장히 높은 라이온즈 파크에서의 기록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저는 매우 좋은 방어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LG를 상대로 통산 12경기 3승 3패 방어율 4.29, 올해는 2경기 1패 방어율 4.09로 상대전 기록이 조금 아쉽다는 점, 이 점이 어제 원태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뭐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 투수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경기 이제 손주영이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이제 포스트 시즌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30경기 10승 10패 방어율 3.61을 기록 중입니다. 준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KT를 상대로 2경기 7.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전력 투구를 하면서 평소보다 포심의 구속이 이제 2kg가량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과연 이제 3일 만에 등판하는 손주영이기 때문에 과연 지치지 않고 계속 강속구를 뿌릴 수 있느냐, 원래 본인의 구속보다 더 나은 구속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저는 배팅 포인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삼성을 상대로 올해 3경기 2승 방어율 1.04로 천저의 기록을 갖고 있긴 하지만 라팍에서의 어쨌든 피홈런이 있다는 점, 그리고 원정에서 뜬금없이 제구가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 손주영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뭔가 느낌이 모 아니면 도의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발만 놓고 보면은 엔스보다는 손주영이 더 낫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손주영보다도 홈 원태인, 라이온즈 파크에서의 원태인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라이온즈 파크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손주영보다는 저는 원태인이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차전에 보여준 삼성 타자들의 타격 집중력을 감안을 하면은 타순이 좀 두 바퀴가 돈 이후부터 손주영을 충분히 저는 공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선발 명단에서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성주가 이제 햄스트링으로 빠지면서 김범석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었고, 당연히 이제 김범석을 쓰게 되면은 좌익수로 이제 김현수가 수비를 들어가야 된다는 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문성주가 빠지면서 가장 큰 문제는 타격, 그것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수비에 대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현수와 문성주 두 명의 이제 수비 기여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손주영 같은 경우는 WHIP 이닝당 출루 허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는 투수이기 때문에 김현수가 좌익수 수비를 보면서 아무래도 뭐 2루타성 타구로 인해서 1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그림이 뭐 한두 개만 나온다고 해도 손주영 같은 경우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김현수의 좌익수 수비가 큰 스노우볼이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천으로 LG가 이득을 본 상황은 맞고, 자완과 커브 이 두 가지에 대한 약점을 보이는 삼성 라이온즈이기 때문에 뭐 손주영이 충분히 호투할 수 있는 근거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3일 휴식이라는 점,
김현수의 자익수 기용 가능성을 감안을 하면은 LG 트윈스를 갈 수 없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장 좋아 보이는 건 저는 이번 경기 이제 삼성 승과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참고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1차전에서 맹활약을 한 윤정빈을 이제 선발 명단에서 빼버렸고, 이번에 이제 김원곤 배치, 9번에 전병호를 배치하면서 뭐 어제 선발 명단에 올렸다고 오늘까지 뭐 확정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굳이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똑같은 자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도 뭐 김원곤하고 전병호를 2번, 9번에다 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높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선발 명단을 보고 가시는 분들은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오늘 조금 명단을 예상을 하면은 뭐 윤정빈은 1차전에 맹활약한 윤정빈은 당연히 이제 중간에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대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결론은 바뀌는 거 없습니다. 뭐 선발만 비교했을 때, 그리고 지금 김현수가 자익수 수비로 들어갔을 때 그런 리스크, 뭐 김현수 자익수 수비도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제 어쨌든지 간에 뭐 선발 명단의 만큼은 확실히 이제 문성주가 빠지고 김범석이 올라온 그러한 라인업을 들고 왔던 LG 트윈스이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이유, 지금 문성주가 빠진 이유가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부상적인 측면이라고 치면은 뭐 이번 경기도 역시 똑같이 김현수가 자익수 수비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러한 그림이라면은 LG 트윈스는 갈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삼성승, 그리고 9.5 기준점이면은 오버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이제 양키스하고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이 경기를 이제 하기 전에 뭐 조금 이제 오늘 경기 있었던 경기 두 경기 좀 리뷰를 조금 해드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저스하고 매치 경기 같은 경우 다저스 승리, 그리고 뭐 다저스 마인승, 그리고 오버까지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저스 승리하고 마인이 좀 틀린 점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뭐 이 경기 어쨌든지 간에 뭐 저는 이제 조금 메모장에 적으면서 원래 경기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요약해 놓은 거고, 따로 이제 제가 메모장에 적어 놓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다저스가 이제 랜덤 넥을 투입을 했는데 2회에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냥 100% 악수인, 무조건 잘못된 판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리미네이션 게임이었다면, 이게 정말 지는 상황에서 떨어지는 상황이었다라면은 절대 넥을 올리지 않았을 경기였고, 어제 필승조가 휴식을 취했고 내일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냥 100% 총력전을 해서 잡아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왜냐? 3, 4, 5차전이 원정에서 매츠 홈구장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스타필드 구장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2차전을 잡고 가야 되는 다저스 입장이었고, 그렇다고 전날이나 다음날을 생각할 만큼 불펜의 상황이 안 좋냐? 그런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저스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이제 1회에 이제 점수를 내줬기 때문에, 점수를 내준 상황에서 2회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차전에서 매치가 왜 경기를 졌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2차전에 똑같이 이제 센가를 올리면서 그러면서 게임이 터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버츠 감독도 똑같습니다. 1회 선취점을 내준 상황에서는 2회의 경기 운영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넥을 냈고, 이 상황에서 넥이 5점을 주면서 완전히 이제 게임이 가버렸습니다. 선발 투수의 등판을 이제 미루면서 불펜 데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잡고 가겠다는 건데, 이러한 투수 운영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갔고, 베시아가 부상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뭐 누군가가 한 명은 롱 릴리프로 벌크 가이로 이제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어쨌든지 간에 베시아가 부상으로 이탈하긴 했지만 필승조에 지금 필립스, 코펙, 트라이넨이 있고, 추격조에 지금 반다, 허드슨이 있고, 패전조에 이제 허니웰하고 넥하고 엘리케즈, 이렇게 3명이 있는데 2회에는 아무리 못해도 추격조 이상의 자원을 내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넥 같은 경우에 어쨌든지 간에 패전주 투수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그냥 로버츠 감독이 저는 최악의 판단을 하면서 2차전을 내줬다, 뭐 정말 중요한 2차전을 내줬기 때문에 전 타격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넥 같은 경우에 그 넥의 기용도 이용이 안 되지만 그 이후의 상황, 넥 같은 경우에 지금 올라왔어가지고 그 넥 같은 경우에는 올라왔어가지고 타자들이 헛스윙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린도어를 걸은 상황, 그냥 말루 상황에서는 무조건 투수 교체하는 게 타이밍상 무조건 맞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로버츠 감독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넥을 갖고 가면서 그냥 말룸로 맞고 게임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이러한 두 가지의 판단 미스가 완전히 게임을
지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넥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다저스에서는 글래스노우하고 개빈 스톤 두 명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로스터를 차지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명만 있었으면 로스터에 들지 못할 수준의 선수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투수 운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면화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5이닝 정도를 받고 다저스 타자들이 어느 정도 쉽게 공략을 하는 그림을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초반에 조금 꽁꽁 묶이면서 타선이 조금 답답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머나야에 대한 저의 분석이 조금 잘못됐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좀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6회 말에 이제 이글레시아스하고 이제 알론소가 조금 아쉬운 수비를 하면서 다저스에게 확실하게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 부분을 살리지 못했고, 이때 저는 조금 이제 매치 감독 멘도사 감독의 조금 판단이 좀 의아했던 게, 저는 또 두 번째 승부처는 6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미러키와의 와일드카드전부터 4경기를 무실점으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럿을 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게럿을 내지 않고 메이튼으로 승부수를 띄웠다는 점, 이 점이 저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고, 땅볼 유도가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라운드볼 비율이 굉장히 높은 투수이기 때문에 뭐 위기 상황에서 메이튼을 투입한다? 이거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보기까지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그러한 이제 투수 운용이긴 했지만, 확실히 제가 느낀 부분은 멘도사 감독도 투수 운용이 매우 불안하다. 이 감독 솔직히 투수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믿을 수가 없다 라고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이제 다저스 경기 2차전까지 진행이 됐는데 2차전까지 보면서 확실히 느낀 게, 이번 시리즈 대충 확실히 좀 그림이 그려진다. 3차전부터 이제 다시 조금 올킬하는 그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양키스하고 클리블랜드 경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무 와일드하게 흘러갔다는 점,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이제 어제는 이제 양키스 승하고 언더까지 이렇게 두 개를 추천을 드렸는데, 뭐 양키스 그 언더는 뭐 0.5 언더로 잘 들어왔고, 승을 보는 이유가 로돈 첫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본인이 그냥 흥분해가지고 그냥 초반부터 그냥 완급 조절 안 하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 무너진 거지, 공의 구위만큼은 진짜 확실히 좋아 보였다. 공에 대한 자신감도 확실히 있어 보였고, 그러한 모습을 말씀드렸고, 홈스, 케일리, 위버 이 3명으로 이어지는 필승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양키스가 전혀 밀릴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토레스하고 소토가 콥에게 강점이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콥을 충분히 흥분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양키스 승을 추천을 드렸는데, 뭐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잘 흘러갔던 것 같기 때문에 뭐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라미레즈가 결국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라미레즈가 매우 부진하고 있다는 점,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저지가 그래도 슬슬 타구질이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홈런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4번으로 지금 웰스가 나오고 있는데, 웰스 4번 기용, 저는 솔직히 이제는 조금 타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 그리고 이제 내일 경기, 이제 한 경기, 이제 양키스 경기하고 클리블랜드 경기 이제 한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에 대한 프리뷰를 좀 해드리면은, 양키스 같은 경우 이제 게리 콜이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19경기 9승 5패 방어율 3.36을 기록 중입니다.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통산 15경기 11승 2패 방어율 2.60을 기록 중이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4경기 4승 방어율 1.98을 기록 중입니다. 캔자스티와의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2경기 1승 방어율 3.00을 기록을 했는데, 뭐 기록적인 측면만 봤을 때 뭐 직전 경기에서만큼은 7이닝 1실점을 기록할 만큼 기록적인 측면에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인 측면, 정타가 너무 많았다는 점, 그러한 점들을 봤을 때 솔직히 저는 지금 게리 콜 믿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바이비가 선발 투수로 나서고 올 시즌 33경기 12승 8패 방어율 3.41을 기록 중입니다. 양키스를 상대로는 작년에 한 경기 5.1이닝 2실점을 기록한 게 전부이고, 뭐 올해 포스트 시즌에서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2경기 방어율 2.08을 기록 중인데, 2경기에서 모두 5이닝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점, 뭐 전력 투구를 하면서 최소 실점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불펜이 좋은 클리블랜드이기 때문에 뭐 최소 이닝을 소화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지 간에 뭐 2실점 이대로만 막아준다면은 저는 이 클리블랜드의 경기 플랜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경기 이제 콜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이제 기록이 상당히 좋긴 하지만, 게리 콜이 직전 2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기록은 좋더라도 몰리는 공이 너무 많았고,
구속에서도 조금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안정감이 지금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지금 셰인 비버가 빠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1선발 자리로 올라온 그러한 선수이기 때문에 솔직히 1선발급의 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게리콜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는 지금 스탠튼이 살아나면서 양키스 타선이 굉장히 무서워졌다라는 점입니다. 뭐 직전 경기 이제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하위 타선이 좀 출루를 해주면서 뭐 찬스를 득점권 찬스에 이제 스코어링 포지션에 이제 주자가 나가긴 하긴 했지만은 타구 진로만 놓고 보면은 압도적으로 그냥 양키스가 압도적으로 이제 타격감의 우위를 점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래도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게리콜을 상대로는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라미레즈가 어쨌든지 간에 저는 지금 클리블랜드의 핵심, 진짜 무조건 깨어나야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무조건 라미레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라미레즈가 게리콜을 상대로 강점이 있는 선수이고, 라미레즈만 깨어나면 그래도 클리블랜드 타선이 뭐 전체적으로 조금 흐름을 타는 그림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지의 타구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슬슬 터질 각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홈런포가 터지지 않았고 4번 웰스가 너무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냥 바이비, 스미스, 헤린, 게디스, 클라스 이 투수 운영으로 저는 무조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5명의 투수 운영 그리고 게리콜에 매우 불안하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이번 경기 이제 클리블랜드 승하고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거 경기 뜨기 전에 배당을 조금 보고 왔는데, 국내 양키스 경기 같은 경우에 지금 양키스가 1.42배를 받았는데, 저는 이거 1.42배 가는 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뭐 죽더라도 저는 그냥 역배 찍고 죽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확률이 막 엄청 높은 클리블랜드 그런 경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저는 양키스하고 클리블랜드 전력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도 무조건 클리블랜드가 더 유리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승과 오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